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또 강의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02페이지, 103페이지. 저번 시간에 작용농지 감면, 양도세 감면에 대해서 일부 좀 하다가 좀 멈췄는데요. 감면이 작용농지, 그 다음에 대토, 그 다음에 공익사업용 토지. 이 정도 검토를 해볼 거고요. 나머지 교재를 보면 이게 조특법 69조. 이게 조특법 69조. 그다음에 대토가 조특법 70조. 그다음에 공익사업용 토지가 조특법 77조. 교재에 차례차례 나와요, 이게요. 그래서 저번, 그리고 나머지 뭐 감면이나 이런 거는 일단 패스하고요. 일단 요 세 가지 일단 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조특법 97조의 5, 그 정도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지에 대해서 일단 세 가지만 검토할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 작용농지, 제초작용해야 되는 이 작용농지에 대해서 좀 하다가 멈췄거든요. 작용농지. 자, 그럼 요거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또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보시면 일단 감면 요건은 8년 이상 거주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농지는 실질적으로 지목에 상관없이 농사, 반농사나 농농사에 직접 해야 되고, 거주자가 직접 작용을 해야 돼요. 직접 작용. 그러니까 거주자가 제촌 작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제촌 작용. 제촌이라는 거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농지 소재지가 있는 시군구 아니면 농지 소재 그 시군구에 연접한 시군구 그쪽에 등간 거주를 해야 되고, 내가 만약에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토지가 여기 있고 집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게 구불구불구불 하단 말이에요. 길이 이렇게. 근데 산이 이렇게 있어 갖고요. 근데 이게 그 직선거리가 30km 이하이면 괜찮다 그랬죠. 이걸 갖다 통작거리라고. 통작거리가 30km 이하여야 돼요. 그러면은 거주자라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즉 제촌한다고 보는 거예요. 제촌. 농지 소재지에 거주, 농지 소재지에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에 있던지, 통작거리, 직선거리요. 직선거리예요. 직선거리로 30km에 있으면 제촌한다고 봐요. 제촌. 이건 제촌.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작용까지 봤는데, 작용이라는 거는 스스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내가 직접 지어야 돼요. 내가 인부를 사서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농사를 짓게끔 했다. 안 되죠.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농지를 논농사나 반농사 임대를 해요. 임대. 그쵸? 그럼 이 사람이 지주가 되고 소작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을 벼베기가 끝나거나 수확이 끝나면은 이 임대료를 작물에 어느 정도, 소출에 어느 정도를 이렇게 이 사람한테 지주한테 주는, 이렇게 임대를 줬다고 해도 이거는 본인의 노동력이 하나도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돼요. 그죠? 이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내가 직접 안 하고 내 배우자 아니면 내 자녀, 이런 사람들이 그냥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한 거죠. 내 가족. 내가 바쁘다 보니까 내가 직접
가서 농사는 못 짓고 그냥 내 배우자나 아니면은 내 아들, 딸을 보내서 농사를 짓는 거야. 농사를. 밭농사도 논농사도 농사를 짓게 하는 거야. 그게 작용이 맞느냐? 아니에요. 왜? 이 자자라는 거는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 자자. 본인이에요. 본인. 본인이어야 돼요. 본인. 본인의 노동력이 투입이 돼야지만이 직접 작용을 한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직접 작용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 배우자나 아니면은 자녀가 가서 하는 거는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내가 이 농지를 소유하는 본인이 직접 가서 하기도 하지만, 근데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농지 소유주예요. 소유주.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분이 가서 농사를 짓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럴 때 이제 뭐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분들이 당연히 도와주겠죠. 그죠? 도와줄 가능성이 많은 거죠. 반드시 도와드린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농사를 지으신다면 그 나머지 배우자분도 당연히 농사일을 거둘 거고요. 그리고 자녀분들 중에서도 농사를 거들어 드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럴 때는 스스로 경작을 한다고 봐요. 그죠? 본인이 이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은 안 해요. 본인은 안 하고 나머지 배우자나 자녀분들이 100% 한다는 거야. 100%. 그죠? 그럼 이때는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직접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내가 이제 농지 소재지에 이렇게 거주하고 이렇게 하면은 농촌이나 뭐 이렇게 이런 농사를 짓는 쪽에서는, 그런 동네에서는 서로가 서로 다 잘 알거든요.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친분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변에 물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땅이 이 아버지 소유인데 아버지도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옆에 동네 분 옆에 이렇게 탐문을 해보면은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분명히 이제 아버지가 농사는 짓긴 져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게 감면을 어떻게 받는다 그랬죠? 보시면은 감면이 100% 감면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요. 100% 감면을 받는 건데, 이 감면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100% 감면이에요. 양도세 100% 감면, 물론 한돈이 있어요. 100% 감면이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4인 가족이라고 가정을 하고, 아버지가 농지 소유자예요. 근데 아버지가 직업이 따로 있어요. 직업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긴 짓지만 직업이 농부가 아니라 본 직업이 있는 거예요. 본 직업이.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사업을 한다, 아니면 어디 가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받는다. 그러니까 직장인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른 직업이 있는 거예요. 다른 직업이. 그리고 틈틈이 가서 농사를 져요.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직업이 있다면 이 농사에 전념할 수가 없겠죠. 100% 나의 노동력이 다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자격농지라는 것은 8년 이상 계속해서 작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100% 감면하는 정책적 배려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본인도 농사를 짓고 배우자도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거의 뭐 자기 노동력의 100%를 다 투입하는 그런 경우이거든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본업은 따로 있는 거예요. 본업은 따로 있고 농사 짓는 어떻게 흉내만 낸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럼 이걸 객관적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왜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됐을 때 뭐 농사 짓는다고 이렇게 인정을, 뭐 본인의 노동력은 들어가니까 이걸 갖다가 다 인정을 해버려서 감면을 받는다면, 아까 전업적으로 본인의 노동을 다 투입하는 사람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사람 직업은 따로 있고 농사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농사 짓는 흉내만 내는 거기 때문에 실질은 부재지주예요. 부재지주. 그죠? 뭐 통작거리 30km 이내에 있고 뭐 그런 요건이 다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도 짓고 뭐 8년 이상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거는 농사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본업이 여기 있으니까. 그죠? 이런 거는 좀 이런 정책적 배려에서 제외를 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판례 입장이에요. 판례 입장.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뭐 이런 경우도 안 되고 또 어떤 경우가 또 안 되냐면, 본인의 소득이, 농사 외의 소득이 3,600 연 기준이다. 연 이상이 되면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농사에 전념을 해서 짓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사면 농사지 한 달에 한 300만 원 이상 급여를 받거나 뭐 이렇게 되는 사람은 농사에 전념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객관적으로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경작하는 작용의 요건이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거는 쉽죠. 뭐 타인이 농사 짓게 하고 임대를 주거나, 내 것 하나도 안 들어가고 배우자나 자녀가 짓게 하거나, 그리고 내 소득이 3,6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작용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좀 잘 좀 알아두시고요. 이런 거는 저번에 이렇게 간단히 했고요. 그 다음에 작용기간의 계산, 103페이지 4번 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일반적인 경우 작용기간의 계산은 농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기간. 그죠? 내가 이때 이제 땅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양도를 했어요. 그 중에 이만큼 짓고, 뭐 이만큼 짓고, 띄엄띄엄 짓는 거예요. 띄엄띄엄. 근데 전체를 합쳐봤더니 이게 8년 이상이다. 그러면은 된다는 거예요. 8년.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첫 번째 줄,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다음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1번,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는 기간, 직전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한정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취득은 이제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죠?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짓고 계시다가 이때 이제 아버지께서 사망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땅을 자녀가 물려받았다고 하면 이 물려받은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해요. 상속인. 이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사를 짓는다면, 이건 어떤 의미겠죠? 최소한 농사를 짓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1년 이상 한다는 건 어찌됐건 간에 한번 수확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뭔가 이제 농사를
짓는다는 의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요 아버지의 요 경작기간 이거를 통산을 한다는 같이 합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만약 배우자로부터 아내로부터 상속받아 경제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경작한 기간, 그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속받은 사람이 경 1년 이상, 요 요건이 중요한 거여서 1년 이상 경작한다고 하면은 다 통산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반가로 3번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예외.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그죠?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을 하라 그랬는데 이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이걸로 읽어보면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또는 공익사업법 또는 협의매수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도 3년 되는 날까지 다음에 어떤 경우로 지정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경작한 걸 보고 경작기간에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농사를 계속 짓는 경우예요. 그죠? 1번 케이스. 근데 이번에는 근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50년대, 60년대에는 한국도 이제 거의 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뭐 논이던 밭을 물려주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자녀분들이 가서 계속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대가족 제도였고 그때는 많이. 근데 이제 도시화가 되고 농촌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 다 도시 쪽으로 몰려오면서 농촌의 고령화가 너무 많이 크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농사를 짓고 계시는 아버지나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도시에 나와 있는 아들, 딸들이 내려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죠? 이미 대도시에 나와서 본인들은 다 이제 직장을 잡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떤 일을 다 하고 있을 텐데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세법이 이런 규정만 있다면 감면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농사를 1년 이상 지으라고 했는데 1년 이상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본인의 어떤 생업을 다 때려치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너무 가혹하다라고 해서 예외 규정을 둔 게 뭐다?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3년 이내 양도하면 돌아가시는 분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간을 좀 더 둔 거죠. 그래서 3년 이내에 처분을 한다면 오케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죠? 그래서 자격 기간을 요거를 안 하고 다 이렇게 통산을 하겠다는 거죠. 아버지 거를 다 인정해 주겠다. 내가 비록 1년 이상 경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경작 기간이 계속해서 요 8년 뛰어넘는 8년만 이상이 된다면은 요 감면을 해주겠다는 게 이 규정이에요. 예외 규정이거든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에 1, 2, 3번으로 땅이 지정이 된다면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한 것으로 보겠다 그거예요. 어디에 지정이 되느냐 보면은 뭐 투기 목적이 아니고요. 국가가 이제 전체적인 국토를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되는 거예요. 지정이 땅이. 1번에 택지개발지구, 2번에 산단지구, 그러니까 산업단지지구, 산단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3번 그 밖에 기재부령으로 지정되는 지역으로 됐을 때는
예외적으로 3년 이내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경제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그렇지만 모든 토지가 다 감면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는 감면을 제외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양가로 1번.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그 다음에 밑에 환지 처분 이전의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짧은 것부터 먼저 할게요. 간단한 것부터. 방가루 2번. 환지 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환지라는 건 뭐냐면은 토지 개량이나 뭔가 하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어요. 땅이. 그래서 이제 뭐 소유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농사 측에 되게 불편하겠죠. 뭐 이렇게 길을 내가 모르길 낸다면 이렇게 내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 잘 고루 해갖고 다시 그냥 이렇게 잘 나누는 거죠. 이렇게요. 잘 이렇게. 그럼 나누면서 내가 소유자가 A니까 나중에는 요만큼 또 받고 뭐 이렇게 시간이 이제 환지인데 이거 이제 토지를 개량하는 경우가 이렇게 토지 개량 사업일 때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농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농지가 이렇게 있어요. 농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뭔가 이제 시골 마을이었는데 여기에 도시가 이렇게 있어요. 도시가 계속 확장이 돼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개발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요. 개발 지역 이렇게 편입이 되죠.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상을 해주는데 그 땅이 그리고 이걸 바꿔야 되는데 땅을 이렇게 다른 땅으로 바꾸는 환지라고 그러거든요. 치환, 바꾼다. 땅을 바꾸는 건데 이 환지되는 땅이 지금 이 농지가 아니라 다른 농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것처럼 농사랑 상관없는 그런 땅이 됐을 때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가 됐을 때는 그거는 농사를 계속 짓는다고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3년이 지나게 되면 감면 대상이 제외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유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또 비슷한 얘기인데 자 보시면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예요. 시, 군구, 읍면 단위가 있는데 잘 보세요. 여기 양도일 현재 양도일이라는 건 뭐죠?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에요. 그죠? 양도의 시기, 취득 시기 저번 시간에 했었잖아요. 예전에요. 잔금청산일.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언제? 등기 접수일이에요. 일반적으로는요. 요 양도일 현재 어느 지역에 소재하는 거? 무슨 시예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시에 하여튼간 소재하는 거예요. 군구, 읍면 단위는 아니에요. 시에 소재하는 땅이죠. 양도일 현재 시, 특별시, 광역시, 시 하나, 둘, 셋 줄 밑에에 있는 농지 중, 그죠? 이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계획을 이용하는 법률, 즉 국토 이 법에 따라서 어느 지역으로 편입이 된다? 법에 따라서 주상공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편입되는 거예요. 편입. 그죠? 편입되는 거예요. 편입이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예요. 그죠? 편입이 됐는데 자 보시면 이런 경우는 이제 감면을 제외한다는 거예요. 이제 양도일 현재 여기 소재해야 되고 이게 지났다는 거예요. 잘 여기 스토리를 보시면 케이스 스토리를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땅이 이렇게 있어요. 땅이. 그죠?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쭉 농사 지어갖고 이제 한 10몇 년 계속 지었어요. 10몇 년을.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거예요.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농사를 계속 지었던 분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농사 외에는 다른 일을 하시기는 좀 어려워하세요. 많이 서툴고 부담도 많으시기 때문에 계속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이 땅이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버린 거예요. 법에 의해서. 국토의 이용 및 계획하는 법률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거지역, 주상공지역으로 편입되어 버린 거예요. 근데 편입됐다고 해서 바로 거기에 집이 들어가고 아파트가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일단 계획상 편입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그쪽이 개발이 되는데, 만약 편입이 됐다는 거는 나중에 여기가 본인이 갖고 있는 땅이 더 이상 농지로서 활용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이 땅을 처분할 거예요. 처분. 그리고 다른 곳에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으로 이전을 하겠죠. 그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일단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을 얼마를 준 거냐? 3년이에요. 3년. 그죠? 저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처럼 일시적 2주택 어떻게 한다고요? 3년 안에 처분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갖고 있는 집, 새 집을 샀어요. 그죠? 요거는 3년 안에 처분하면 돼요. 근데 조정대상 지역은 1년 안에 처분하는 거고요. 그죠? 그럼 똑같아요. 바뀌었잖아요. 그죠? 바뀐 거예요. 이걸 처분하고 나서 얼마? 3년 안에. 요 3년. 논리는 일치합니다. 3년 안에 처분을 하면 이거는 이제 본인이 계속 농사를 짓고 있다가 불가피하게 이건 파는 거기 때문에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근데 3년이 지났어요. 3년 지나서 만 요즘에 이제 처분을 한다는 거는 이거하고 형평성이 안 맞고 3년이라는 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처분하지 않았다는 거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이후로는 아무래도 집가가 많이 상승하겠죠.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르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당신은 물론 이렇게 훌륭하게 농사를 지어왔지만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보고 그때는 감면을 제외하겠다는 거죠. 제외. 그죠? 그러니까 기간 3년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끝줄에 다만 이렇게 됐을 때는 3년 안에 팔면 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보면 동그라미 물건이 맨 마지막 대줄 뭔가 이게 사업을 시작을 하겠죠. 근데 지연이 돼요. 국가가 뭔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 시행 지역 안에서 이제 국토의 계획 이용하는 법률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단계적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게 어떤 이유로 지연이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3년이 지나면 안 돼요. 그때는 본인의 그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예외로 하는 거고요. 사업 시행이나 보상이 지연됐을 때는 그때는 예외로 인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부득이한 사유, 그 다음에 법의 국토의 계획 이용하는 법률에 따라서 또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3년이 지나면 괜찮겠다, 인정해주겠다, 감면을 인정해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좀 잠깐 쉬었다가 또 그 다음 농지 대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